항공산업으로의 커리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 IATA 공인교육센터, 그러니까 스터디에어의 2026년 상반기 교육과정 안내문 말인데요. 이게 그냥 빼곡한 수업 목록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항공산업이라는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을 모아놓은 카탈로그에 더 가깝죠. 맞습니다. 딱 보면 그냥 대학 수강 신청 안내문 같아서 좀 머리가 아파올 수도 있는데, 근데 한 발짝만 딱 물러서서 보면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도로 보여요. 항공사, 공항, 화물, 여행,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걸 국제 표준에 맞추어서 조목조목 알려주거든요. 특히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인했다는 건 이 지도가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지도 위에 적힌 길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서 당신의 최종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뭘지 찾아보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당신은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 수많은 과정들의 의미가 정말 완전히 달라 보일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갈림길부터 한번 보죠. 자료 제일 위에 IATA 국제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바로 아래에 민간 자격증 및 디플로마 과정이 있어요. 둘 다 같은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이 국제랑 민간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면 국제 자격증보다 좀 덜 공신력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우열의 궁제가 아니라요, 목적의 차이로 봐야 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IATA 국제 자격증은 글로벌 여권과 같아요. 아, 여건이요? 네, 전 세계 항공산업 어디에서든 나는 이 분야의 국제 표준을 이수했다고 증명해주는 일종의 신분증인 셈이죠. 교육 내용부터 시험 방식까지 전부 다 IATA 본사의 엄격한 통제 아래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럼 글로벌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국대 자격증이 유리하겠네요? 근데 왜 굳이 국내용인 민간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이게 뭔가 더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민간 자격증은 여권이 아니고요, 특정 문을 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깎아 만든 맞춤형 열쇠에 가깝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특성, 그리고 실제 채용 시장의 요구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현재 쓰고 있는 특정 예약 발권 시스템이나 정산 프로그램을 다루는 교육 같은 건 국제표준 과정에는 없을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국제 자격증의 항공산업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큰 그림을 보여준다면 민간 자격증은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일하면 된다는 실무 매뉴얼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커리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뭐 에미레이트 항공이나 루프탄자 같은 글로벌 무대가 꿈이라면 당연히 여권이 필요하겠지만, 특정 국내 항공사나 지상조업사의 특정 직무를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그 문에 딱 맞는 열쇠가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문을 열고 싶으냐에 따라 선택해야 할 도구가 달라지는 셈이에요. 문과 열쇠라니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실용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항공산업에서는 진짜 그 무엇보다 안전이 기본이잖아요. 다음 섹션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IATA 항공위험물 DGR 교육 파트입니다. 여기는 직무별 필수 이수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고 뭐 F7.1, F7.2 같은 암호 같은 코드들이 잔뜩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이제 항공산업의 심장부로 들어오셨습니다. DGR, 그러니까 Dangerous Goods Regulations는 항공 안전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마다 듣는 안내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셔야 합니다. 바로 그 보조 배터리에 들어있는 리튬 배터리가 대표적인 항공 위험물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아, 항상 듣는 얘기지만 그게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의 일부일 줄은 몰랐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자담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변에 위험물이 정말 많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많죠. 대용량 향수나 네일 리무버, 어떤 식품 첨가물까지도 잠재적 위험물로 분류되거든요. DGR 교육은 이런 수많은 잠재적 위험물을 어떻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포장하고 올바르게 취급하고 또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 모든 절차를 다루는 겁니다. 비행기의 안전은 이 규정을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직무별로 코드를 다 부여해서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거군요. 그만이자 F7.5는 공항 탑승 수속 직원, F7.9는 객실 승무원. 잠깐만요. 승객의 가방을 붙이는 직원이랑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배우는 위험물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건가요?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든 직원이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면 비효율적일 뿐더러 오히려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의 깊이나 관점도 완전히 달라야 하죠. 예를 들어서 화물을 직접 포장하고 비행기에 싣는 조업사, 그러니까 F7.2나 F7.4 같은 분들은요. 위험물의 화학적 특성, 포장재의 강도, 어떤 라벨을 붙여야 하는지 이런 걸 아주 깊게 알아야 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항 카운터의 탑승 수속 직원 F7.5는 승객의 짐에 위험물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탐정이나 문지기 역할에 가깝겠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분들은 승객에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해내는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리고 객실 승무원 F7.9는 또 다릅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기내에서 누군가 몰래 반입한 위험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연기가 나거나 내용물이 샜을 때 즉각 대처해야 하는 초동 대응팀의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정확하게 갖추도록 설계된 것, 이 세분화된 교육 체계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공 안전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걸 넘어서 거대한 안전 시스템의 톱니바퀴 중 하나가 되는 훈련을 받는 거군요. 그럼 이 훈련을 받는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라이브, 이러닝, 선택지가 아주 다양하네요. 네, 현대 교육의 핵심은 유연성이죠. 그리고 어떤 지식은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고 몸으로 익혀야만 하는 게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위험물 교육 중에서도 가장 심화 과정인 F7.1, F7.3을 한번 보세요. 실습과 대면 교육이 필요한 분들께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서울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그렇죠. 위험물 표본을 직접 보거나 소화 장비를 다루는 법처럼 화면 너머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안전이랑 직결된 만큼 책으로만 배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항공권 예약 시스템이나 정산 절차를 배우는 BSP 캐스 교육 같은 건 줌 라이브로 진행돼요. 이건 굳이 한 공간에 모일 필요는 없지만 강사님한테 실시간으로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 내용들이죠. 오프라인의 현장감하고 온라인의 편리함을 절충한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러닝 과정은 그야말로 완전한 자율학습이고요. 항공사, 공항, 화물, 여행 4가지 분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IATA TV에서 미리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이 참 좋네요.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먼저 맛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러닝은 특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미 현업에서 일하지만 새로운 분야로 커리어를 확장하고 싶은 현직자,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단기간에 빠르게 넓히고 싶은 취업준비생에게는 최적의 선택이죠. 예를 들어서 여객 파트에서 일하다가 화물 파트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항공화물 기초, 이러닝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현재 상황과 학습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이 3가지 방식, 즉 오프라인, 라이브, 이러닝을 최적의 조합으로 설계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문 교육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국비 지원 과정,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쓸 수 있는 과정이 있네요. 항공사 객실 승무원, 항공화물 기초처럼 가장 수요가 많은 핵심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턱을 많이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만큼 자격 요건만 되신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좋은 기회죠. 다만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괄호 안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있어요. 이거요?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제외.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요.
교육비는 지원되지만 시험 보는 비용은 별도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로마 2+1 과정이 눈에 띕니다. 세 가지 과정을 결합한 심어 과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세 과목 묶어서 할인해주는 패키지 상품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스페셜리스트냐, 멀티플레이어냐가 다시 중요해집니다. 디플로마 과정은 단순한 묶음 상품이 아니고요. 바로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도입니다. 지식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공항 분야 디플로마를 한번 상상해보죠. 아마도 여객지상 서비스, 항공 고객 서비스, 공항 수속 시스템, DCS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합쳐놓았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을 응대하는 법, 그리고 화가 난 고객을 진정시키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 사용법까지 한 번에 다 배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수한 사람은 단순히 수속 업무만 아는 직원이 아닌 거죠. 고객의 심리부터 IT 시스템의 작동 원리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다른 직원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시스템 오류랑 고객 불만이 동시에 터졌을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들어요. 여러 개를 좀 얇게 배우느라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어중간한 사람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건 모든 멀티플레이어가 경계해야 할 함정이죠. 하지만 이 디플로마의 핵심은 연관된 분야를 묶었다는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한 우물만 깊게 파는 스페셜리스트의 깊이와는 다른 종류의 전문성, 그러니까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문제 해결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디플로마 과정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이 교육과정 안내문은 단순히 어떤 수업 들을까 이걸 넘어서 항공산업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라는 정체성을 설계하는 도구였네요.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인재가 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가 될지, 혹은 여러 분야를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는 통합 전문가가 될지, 그 길이 모두 이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항공산업이 그냥 막연한 꿈의 직장이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만약에 여전히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자료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많은 과정들 사이에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나 NDC 같은 단어들이 슬쩍 끼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항공산업이 더 이상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전통적인 운송업에만 머물지 않고 IT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가상현실로 기내 경험을 설계하는 항공 경험 디자이너 같은 직업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료를 통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목록에 없는 당신만의 다음 과정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 아닐까요? 그 준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